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일본이 금리 올리면 한국 경제 끝난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진짜 많이 뜨죠. 근데 이런 제목만 보고 겁먹어서 던지는 건 대부분 개인이고, 그 물량을 뒤에서 누가 조용히 받냐? 바로 월가가 받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공포가 정보처럼 포장돼서 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아니라 제목에 반응하고 시장은 그 반응을 먹고 움직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요즘 시장은 일본 금리 같은 조연 뉴스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스닥과 테슬라 같은 미국 빅테크 중심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거의 AI 플랫폼 종목처럼 묶여서 움직이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OS, 로봇, 데이터, 구동 모델까지 이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으니까 이 나스닥이 달릴 때 테슬라는 같이 엮여서 이 심리 온도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본의 금리 인상 공포,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 연준 피벗, 2026년 나스닥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테슬라랑 한국 시장이 왜 같이 엮이는지 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다 정리해 보자면 일본 뉴스에 반응할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 금리 인상에 벌벌 떠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일본이 그동안 사실상 제로 금리에 전 세계의 공짜에 가까운 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 규모가 한국 돈으로 수천조 원 단위라고 추정될 만큼 큽니다. 이 자금을 전문 용어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리는 그런 글로벌 돈놀이의 연료였던 거죠. 자, 구조는 간단해요. 일본에서 이자가 거의 없는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전 세계 위험 자산에 투자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금리를 올린다. 여기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 공포 시나리오는 딱 이거죠. 이제 공짜 돈 시대 끝났다. 그 돈이 다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한국의 삼성전자도 다 같이 무너진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은 늘 한 줄 공식으로 겁을 줍니다. 근데 현실은 이 한 줄로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솔직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일본이 자선 사업가라서 이자를 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가 거의 식물 상태였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물가가 죽어도 안 오르고 소비는 얼어붙고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나라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 손해다,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돈이 돌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그 결과가 저금리 고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이자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서 뭐라도 사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경제가 멈출 판이니까 억지로 금리를 바닥에 고정했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일본이 착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는 핵심 이유는 망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물가가 되살아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생겼고 이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엔저가 너무 심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민들 체감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엔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위기 신호라기보단 이제 우리도 정상 국가처럼 정책 돌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더 무서워지죠. 그럼 진짜 엔캐리 자금 한 번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공포는 스토리는 그럴듯해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은 공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률은 단순히 일본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은행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일본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금리를 확 올리면 엔화가 강해지고 그 순간 일본 기업들 수출 가격 경쟁력이 깨져요.
토요타, 소니, 그리고 그 밑에 부품 기업들, 수출로 먹고 사는 애들이 먼저 얻어맞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한 번에 확 이런 식으로 못 갑니다. 일본이 먼저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그 방식은 급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눈치 보면서 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어떤 톤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주인공은 누구냐? 진짜 주인공은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자, 일본이 조연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글로벌 위험 자산의 방향키는 아직도 달러 유동성이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연준이니까요. 지금 시장은 결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크고 이게 나스닥이랑 테슬라를 같이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거의 불변에 가까운 법칙이 하나 있죠. 연준과 싸우지 마라. Don't fight the Fed. 연준이 완화 쪽으로 기울면 시장은 결국 리스크를 다시 산다로 돌아옵니다. 늦게 탄 사람만 억울해지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도 살아나고 시장은 위험 자산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특히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이 나스닥 성장주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그냥 호재가 아니라 엔진의 시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고 좋은 종목은 조정이 기회로 바뀐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가 왜 중요하냐? 테슬라는 요즘 시장에서 그냥 차 몇 대 파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플랫폼, 로봇, AI 확장성까지 묶여서 빅테크급 성장 내러티브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스닥이 슈퍼사이클로 간다, AI 실적 장세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테슬라는 그 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심리계 역할을 같이 합니다. 최근 테슬라 쪽 이슈도 딱 그 결이거든요. 차량 업데이트에서 AI 기능이 붙는 흐름,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 로봇 쪽 로드맵 이야기 이런 게 테슬라를 전기차 테마주에서 AI 플랫폼 주식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부담도 같이 따라 붙어요. 테슬라는 연말 시즌 들어서 판매 촉진 인센티브를 세게 주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끌어오지만 시장이 가격 부담을 같이 의식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요즘도 하루하루 변동폭이 큰 편이고 대략 $400 후반 구간에서 시장 심리랑 같이 흔들리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를 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시장에서 심리 온도계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과열인지 조정인지 아니면 다시 달릴 건지 이런 걸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흔들릴 때 시장이 패닉인지 건강한 조정인지 그 결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2026년 얘기로 이어갈게요. 이게 닷컴 버블 아니냐? 그때랑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 실적에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숫자들이 AI가 유행이다가 아니라 AI가 돈이 된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받쳐주는 장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냐? 일본 금리 오르면 한국 망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왜냐면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이 많고 환율 변화는 그 경쟁 구도를 뒤집는 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죠. 이걸 엔고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차, 기아, 조선, 철강 같은 주력 산업이 압박받았던 이유가 바로 슈퍼엔저였습니다. 일본 제품이 너무 싸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엔화가 비싸지면 경쟁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쪽은 한국입니다. 외국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 걸 살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의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산업별로 보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산업 구조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흐름까지 붙으면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자금이 신흥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나올 확률도 커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조용히 담는 구간이 나오면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꺾이는 구간이 있고 다시 돌아서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돈이 바로 스마트머니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금리 인상 공포에 속아서 던지는 건 시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급하게 못 올립니다. 자기들이 먼저 다치기 때문이죠. 진짜 주인공은 미국 연준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성장주에 강한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나스닥이 있고 나스닥의 대표적인 심리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엔고 흐름이 붙으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던질 타이밍이 아니라 남들이 겁먹고 던진 저평가 구간에서 이게 진짜 공포인지 기사 장사인지를 잘 분해하고 차분하게 좋은 자산을 모아갈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주식시장의 미래가 대략 어떤 그림일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0분, 10분 남짓한 영상 하나로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이 거대한 흐름을 모두 설명해드리기에는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또 불안해하실 거고 자극적인 뉴스 한 줄의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 거대한 빙산의 몸통 그리고 구체적인 실전 대응 전략을 담은 책, 바로 테슬라처럼 올라타라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뜬구름을 잡는 책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이 2030년의 세상, 그 안에서 이 부의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실전 투자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18,000원에 팔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저 혼자만 잘 살자고 지금 이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자, 받으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도서 요청이라고 딱 4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도서 요청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집필한 이 테슬라처럼 올라타라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들이 위험하다, 아직 멀었다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이 책을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도서 요청 남기셔서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거대한 기회의 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땐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두가 조용할 때 조심스럽게 찾아온다는 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